정시 모집이 끝나가면서 정원의 10%도 못 채운 대학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상당수 대학의 대규모 미충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한 천주교 신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영덕 대게축제가 4년 만에 열립니다. 어획량이 줄고 경기마저 위축돼 어민과 상인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오키나와 캠프 소식입니다. 전력 보강이 부족했던 삼성이 시즌 반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입니다. 네, 오늘 오전까지 영하권의 쌀쌀한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만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며 10도 이상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월요일부터 꽃샘추위가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가리키며 어제만큼 추운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어제보다 추위가 누그러진 곳도 있지만 오늘 아침까지는 계속해서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부터는 반짝 추위가 조금 풀리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11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10도 이상의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몇 번 반짝 추위와 시소를 타다 보면 따뜻한 봄이 오겠는데요. 수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4도, 안동은 영하 7도, 김천은 영하 11도, 포항은 영하 1도로 시작해서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고요.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는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또 토요일에는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입 정시 모집에서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가 속출할 정도로 심각한 지역대 상황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정시 모집이 끝나고 다시 확인해 보니 정원의 10%도 못 채운 대학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추가 모집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될지조차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지한 기자입니다. 수십의 % 선발대학 등 3곳을 제외한 대구 경북 19개 대학의 정시 모집 현황입니다. 대학에 따라 미충원율이 90%를 넘는 등 정원의 절반도 뽑지 못한 곳이 5곳이나 됩니다. 미충원율이 10% 이하인 곳은 정원을 모두 채운 디지스토와 대구 교대 포함 7곳에 불과합니다. 19개 대학 평균 미충원율은 27.9%로 10명 가운데 3명꼴입니다. 전국을 기준으로 모집과 충원 비율을 비교하면 지역 대학의 약세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전국 산재대학 모집 중 대구 경북 산재대학 모집 비율이 11%인데 비해 이번 추가 모집 비율이 전국 대비 17%로 높았기 때문에 대구 경북 대학의 신입 충원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에 따라 정상적인 학사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내년 입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올해 고3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6.3%나 적어 신입생 선발이 아니라 모집으로 버티기가 될 것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 대학들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생존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다 통합형 수능에 따른 이과 강세와 수도권 집중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가 제일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시즌이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이제 완전히 서울 쪽으로 가려고 수도권 가려고 하니까. 이번 정시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오는 28일까지 마지막 학생 충원 기회인 추가 모집을 합니다. 수시에 합격하지 않았고 정시에서 지난 17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수험생은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모집 역시 상위권 대학으로의 연쇄 이동으로 상당수 대학은 대규모 미충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경북 북부권의 대학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일제히 추가 모집에 들어갔는데요. 학교 측에서는 모집률뿐만 아니라 등록률도 걱정입니다. 계속해서 김기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대학교의 올해 신입생 모집 정원은 1,456명입니다. 수시와 정시 모집을 마감한 결과 현재까지 1,186명이 등록했고 모집 정원의 18.5%인 270명은 채우지 못했습니다. 추가 모집을 받아 신입생 270명을 더 채워야 하는 건데 그래도 작년보단 상황이 낫습니다. 안동대가 수시와 정시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신입생 수는 3년 전 69명에서
재작년과 작년엔 각각 468명과 431명으로 급증했는데 올해는 270명으로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동양대학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올해 신입생 모집 정원 990명 중 182명, 18.4%를 채우지 못했는데 재작년 219명, 작년엔 27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추가 모집 인원은 다소 줄었습니다. 대학들이 추가로 모집해야 할 신입생 규모가 줄어든 만큼 올해 신입생 최종 등록률도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안동대는 추가 모집 인원이 적었던 3년 전 최종 등록률이 97%에 달했지만 추가 모집 인원이 많았던 작년과 재작년엔 최종 등록률이 70%대로 떨어지며 최악의 미달 사태를 맞기도 했습니다. 추가 모집 인원이 줄어든 동양대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90%대 최종 등록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오는 28일까지 신입생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이후 최종 등록률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천주교 대구 대교구 산하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이자 신부가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소식 5년 전 단독으로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이 신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SOS 어린이 마을은 천주교 대구 대교구 산하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이모 신부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2018년 9월 경북 포항에 있는 법인 교육관 식당에서 이 신부가 신입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였습니다. 당시 이 신부는 옆자리에 앉은 20대 신입 여직원 신체를 만졌습니다. 해당 직원이 놀라서 밖으로 나가자 다시 오게 한 뒤 이번엔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술을 따라줬습니다. 또 다른 20대 여직원 신체도 여러 차례 강제로 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직원에게 나도 여자 좋아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금까지도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잠을 잘 자지 못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혐의가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 단독 김영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 신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 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됐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취재진에게 문자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사죄라는 이유를 양형 사유로 밝혔는데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신부에 대해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습니다. 원고 피고 모두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신부는 대구 MBC 보도 뒤 1년 6개월 넘게 대기 발령 상태입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천주교 대구 대교구는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지난해 7월 대구 주요 정수장 정수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여러 차례 보도하며 녹조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지지단체 회원들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자와 교수 등을 고발했는데요. 경찰은 최근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각하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지난해 7월 말 대구 주요 정수장 3곳의 정수에 대해 녹조의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있는지 관련 분야 권위자인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에게 검사를 맡겼습니다. 검사 결과 매곡과 문산, 고산 정수장의 정수에서 녹조의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0.226에서 0.281 ppb 농도로 검출됐습니다. 미국 환경보호국의 아동 허용치 0.3 ppb에 근접한 수치인데 캘리포니아주의 허용 기준치 0.03 ppb보다 7.5배에서 9.3배나 높습니다. 보도 이후 낙동강과 가까운 달성군 지역의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 녹색 물질이 낀다는 제보까지 잇따르면서 파장이 확산됐습니다. 해당 수돗물 필터의 유전자 검사에서도 남세균이 검출됐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을 그러니까 남세균 독성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남세균이었습니다. 즉 그 가장 필터에 있는 세균은 유해 남세균이었고요. 유전자 검사법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교수의 검사법이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자체 검사를 해 마이크로시스틴과 남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대구문화방송은
경북대학교 NGS 센터에 최첨단 유전자 검사법인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역시 마이크로시스티스, 즉 남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이 방법은 남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뿐만 아니고 그게 몇 마리가 어떤 종류가 얼마나 있는지, 그럼 전체 세균 중에서 얼마가 있는지 그런 거를 다 이제 알려주는 그런 방법이죠.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한 2% 정도가 남세균인 걸로. 대구문화방송의 이딴 보도에 4대강 국민연합 회원 20여 명은 이승준, 신재호 교수와 대구문화방송 기자 2명,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등 5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대구 MBC 방송기사를 통해 낙동강에서 취수한 수돗물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대구시 등 일반 수도 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석 달간의 검토 끝에 혐의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의자에 대한 고발을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각하한 거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 가지고 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자체가 더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감시와 비판은 언론과 시민사회의 본연의 역할입니다. 이번 사건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고 단지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된다는 이유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지난해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던 삼성 라이온즈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캠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큰 전력 보강이 없었던 삼성이 이번 시즌 반전을 위해서는 어떤 카드가 필요할지 오키나와 현지에서 서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토브리그 삼성이 거뒀던 가장 인상적 성과라 할 수 있는 부분은 KBO 리그 정상급인 외국인 선수 3인방을 모두 잡은 대목입니다. 수치보다 더 인상적인 투구로 기대감을 더하는 1, 2선발 뷰캐넌과 수아레즈. That's not something that comes easily given to a starting pitcher, especially with the caliber of pitchers that we have on our team. So being named an ace or having that title, I take a lot of honor in it, but I also take a lot of responsibility in it. As a team, we weren't winning as much as we need to. My job is to get quality starts. And as far as I get quality starts, I'm helping the team to win, and that's what I'm looking for. 피렐라도 빠르게 몸을 끌어올리며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Ya se siente bien. Sabes, lo más importante que ahorita estamos unidos al equipo, puede llegar a tiempo y me siento muy bien hasta ahora. 외국인 선수들이 검증된 카드로 팀 전력의 핵심이라면 삼성의 또 다른 가능성은 퓨처스 선수들입니다. 1군과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2군 선수들의 캠프의 긴장감은 2023 시즌 삼성의 히든 카드. 1군과 2군이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캠프를 진행하고 있어서 선수단 이제 2군 선수들이 느끼는 그런 뭐 동기부여 이런 마음도 큰 것 같고 훈련의 이제 성과도 좀 굉장히 좋았다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퓨처스까지 포함해 대규모로 꾸려진 스프링 캠프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가 2023 시즌 삼성 부활의 열쇠입니다.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서건입니다. 동해안의 대게 어획량이 불법 남획 등의 영향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획량은 줄고 코로나로 경기마저 위축돼 대게 어민과 상인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요. 대게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한 영덕 대게 축제가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이번 주말 영덕에서 열립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어선에서 싱싱한 대게를 건져 올립니다. 곧바로 크기별로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고 대게 중매 상인들이 몰려들어 경매를 시작합니다. 가장 크고 품질이 좋은 대게는 한 마리에 20만 5천 원에 낙찰돼 평년에 비해 20% 이상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이번 겨울 대게 어획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코로나 여파로 소비도 줄면서 대게 어민들과 상인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영덕 지역 대게 위판량은 18톤에 그쳐 1년 전 30톤에 비해 60%에 불과하고 위판 금액도 47%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어획량이 60%밖에 안 되고 배에서 드는 경비 자체는 작년에 1.5배가 들고 상인들도 어렵고
어획량이 없어서 배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경북 동해안 전체 대게 어획량도 10년 전 연간 2,000톤이 넘었지만 지난해 1,500톤으로 매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침체된 영덕 대게 소비를 촉진하고 홍보하기 위해 영덕 대게 축제가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영덕 3사 해상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코로나 이후 4년 만의 대면 축제로 1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간 저희들이 축제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롭게 축제가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 영덕 대게의 참맛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한편 울진군도 오는 23일부터 나흘간 후포항 일대에서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네, 최근 울산 지역 주력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생산직 채용에 나선다는 소식에 채용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S-오일이 생산직 채용 공고를 내면서 전국에서 응시자들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생산직 채용 일정이 떠돌자 서둘러 공식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울산 MBC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포털 취업 카페에 뜬 채용 공고입니다. S-오일이 3년 만에 생산직 근로자를 뽑는다는 소식에 취업 급한 대왕이 왔다는 반응들이 가득합니다. 이틀 일하고 이틀 쉬는 이른바 워라밸이 보장되고 연봉이 1억 원에 달해서 아직 모집 기한이 남았지만 벌써 경쟁률이 수십 대 1을 넘었습니다. 이번에 채용되는 인력은 오는 5월부터 현장에 배치되며 구조원이 투입되는 신규 석유화학 공장 설립이 본격화되면 향후 2, 3년 내에 최대 400명까지 신규 채용이 진행됩니다. 2026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샤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금년부터 몇 차례에 나누어 생산직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10년 만에 시행되는 현대차 생산직 신규 채용에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상반기 400명, 하반기 300명으로 나누어 학력과 나이 제한 없는 무스펙 채용이 진행될 예정인데 지원자가 10만 명을 넘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1, 2차로 나누어 상반기 전형이 시작되며 2년 전 기아차 생산직 채용 경쟁률 500대 1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지역 고용시장 한파 상황에서 지역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채용 확대는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 원자재가 폭등과 고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제조업체 70%는 올해 신규 채용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취업자 증가율은 지난해 2.7%보다 크게 낮아진 0.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기 침체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이는 가운데 자동차와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한 생산직 채용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인삼값이 수년째 하락을 거듭하면서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해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생산비는 폭등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농민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전 MBC 윤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산군 부리면의 인삼밭. 병해충 예방을 위해 마른 줄기를 제거해야 하는 작업을 앞두고 있는데 벌써부터 인건비 걱정이 앞섭니다. 인삼값이 뚝 떨어지는 동안 농약과 인건비 등 생산비는 꾸준히 올랐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도 예를 들어 7, 8만 원 가대 15만 원씩 가고 4, 5, 6년 동안 기다려서 수익을 잡으려니 지금 같이 이렇게 싸면 이게 안 맞지. 가공용 원료삼인 파삼의 가격은 지난 2019년 약 14,000원에서 지난해 6,000원대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뚝 떨어진 소비조차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시장을 찾는 발길도 크게 줄었습니다. 한 3분의 1은, 3분의 1보다 더 줄어서 한 4분의 1은 줄은 것 같아. 지금 아주 사람 없어요. 그전 때 같으면 매일 매졌어요. 과거 4분의 1 정도를 차지했던 외국인 관광객 수요는 코로나19로 끊긴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젊은 세대들이 인삼을 가공한 영양제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것도 이유입니다. 벼랑 끝까지 내몰린 농민들은
3년인 정책자금 상환을 6년 안팎의 인삼 출하 시기와 맞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받은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되면 현 상황에선 신용도에 따라 고금리로 대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인삼이 국가적인 농특산물인 만큼 수매도 정부가 책임지고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놈을 수매를 해서 그놈을 어느 정도 수급 조절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타작물은 다 손을 대면서 왜 인삼만으로 손을 안 대는지.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인삼 농가들의 위기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신생아를 바닥에 집어던져 다치게 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20대 부부는 지난해 5월 말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인 22살 여성이 생후 2개월 된 딸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크게 다치게 한 뒤 3일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어머니에게는 징역 18년, 아버지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는데 검찰은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잔혹한 방법으로 아이를 숨지게 한 만큼 죄에 상응하는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은 운영 과정에서 국가 보조금 등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이주 여성인권센터 대표의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항소장을 법원에 냈습니다. 검찰은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국비 신청을 하면서 퇴직했거나 퇴직 의사가 있었던 직원을 상담소장으로 기재한 혐의에 대해 판결에 사실 오인이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9일 밤 10시 반쯤 동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 옷을 벗기고 때리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혐의로 16살 중학생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중학생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하다가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처벌 수위가 강한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폭행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구지법은 활동 내용과 요양보호사 인력을 허위로 부풀려 수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장기 요양기관 운영자 57살 김모 씨와 딸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일한 김 씨의 남편과 아들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 요양보호사 2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서구와 수성구에서 장기 요양기관을 운영한 김 씨 모녀는 지난 2015년부터 5년여 동안 수급자 가정에 방문해 가사와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신청을 해서 5억여 원을 받은 뒤 요양보호사 등과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 대구 경북의 건설 수주액이 한 해 전인 202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대구 경북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대구 경북 건설 수주액은 3조 1,406억 원으로 한 해 전인 2021년 4분기 6조 2천여억 원보다 49.7% 줄었습니다. 대구의 건설 수주액은 6,973억 원으로 73.5% 감소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꽃샘추위가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가리키며 어제만큼이나 추운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어제보다 추위가 누그러진 곳도 있지만 오늘 아침까지는 계속해서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부터는 반짝 추위가 풀립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11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10도 이상의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몇 번 반짝 추위와 시소를 타다 보면 따뜻한 봄이 오겠는데요. 수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4도, 안동은 영하 7도, 김천은 영하 11도, 포항은 영하 1도로 시작해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12도까지 기온이 쑥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고요.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는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고령 영하 8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고령 모두 11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 아침 기온 영하 6도, 김천은 영하 11도로 출발해 낮에는 구미 11도, 김천 1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7도, 봉화도 영하 7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9도, 봉화 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11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고요. 토요일에는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